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그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설과 영화, 연극에 이어서 뮤지컬로 만나는 용의자 X의 헌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누구세요? 저는 옆집에 사는 이시가미입니다. 절 믿으세요. 제 논리적인 사고를 그냥 믿어주시면 됩니다. 구해도가와 강변에서 일어난 사건은 해결됐어? 그 사건 우리 담당인 거 어떻게 알았어? 왜 그 문제를 푸는 거지? 이미 증명된 건데. 오늘도 양효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용의자 X의 헌신, 참 소설을 원작으로 두고 있고 영화 그리고 연극 뮤지컬까지 원소스 멀티유즈가 정말 잘 활용되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네. 원작이 가진 어떤 추리극의 묘미와 더불어서 뮤지컬도 또 다른 색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동명 소설이죠. 네. 이걸 소설을 원작으로 했을 뿐, 이 국내 제작진들이 한 2년에 걸쳐서 제작했던 국내 창작 뮤지컬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처음부터 범인이 공개되고요. 어떻게 알리바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났나 이것을 추리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뮤지컬에서는 이 내용은 물론이고 왜 용의자 X가 헌신을 했는지 이 제목에서 헌신이라는 단어에 좀 더 집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같지만 기존 영화나 연극과 달리 각각의 등장인물의 감정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뮤지컬 넘버, 그러니까 음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우선 무대 위쪽에 라이브 연주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감이 살아있고요. 또 각각의 노래 자체가 어느 하나 튀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전하는 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서 이전에는 사실 몰랐던, 전 소설이랑 영화 다 네. 봤는데 이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주인공의 아픔까지 좀 느껴지기도 해서 이 뮤지컬만의 매력이 잘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같은 원작이라도 장르에 따라서 각각 색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 작품의 매력은 역시 수학자가 세운 치밀한 알리바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거꾸로 추리해 나가는 게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천재 수학자와 천재 물리학자의 대결. 직접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사실 이 작품이 좋은 이유는 사실 그 천재 수학자, 천재 물리학자 때문인데 네. 이 두 사람이 수학 난제에 빗대어서 서로의 진심을 말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네. 그 장면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학 난제에 빗대서 굳이 진심을 왜 말할지 좀 의아하긴 한데 그쵸?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작품 속에 이 수학 난제에 관련된 대사 중에 한 장면이 굉장히 짧은데 네. 그래도 한번 보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시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나 이거 좀 읽어봐도 돼? 그러라고 가져온 거야. P는 NP와 값이 일치하지 않는다. 자기가 생각해서 답을 내는 거랑 남한테 들은 답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거랑 어느 쪽이 더 쉬운가 하는 거. 역시 이 시감이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냥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말입니다. 네. 하나씩 제가 좀 풀기 위해서 그래픽으로 준비해왔는데요. 네. 우선은 앞서 말했던 P와 NP가 있잖아요. 이 P는 풀기 쉬운 문제고요. 네. NP는 풀기는 쉽진 않지만 증명은 하기 쉬운,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풀기 쉬운 문제를 말합니다. 예를 하나씩 들어보면요. 이 P 문제는 6명의 아이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보시는 대로 6 곱하기 5 나누기 2 해서 1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이거는 네, 이건 뭐 어렵지 않네요. 네, 그렇게. 그렇죠. 네, 다항식으로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다항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반대로 답을 확인하는 거는 쉽지만 풀기 어려운 문제, 이게 NP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1억 6,630만 6,816 이 숫자가 어떤 수의 거듭 제곱수인지를 맞춰봐라 네. 하면 어떨까요? 쉬운데요? 어려운데요? 포기하기 쉬워요. 그렇죠. 포기하기 쉽죠. 맞아요. 네. 한 번에 풀기도 어려운 데다가 다항식으로 일반화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를요.
1억 6,630만 6,816이 12,896이라는 수의 제곱수다라고 알려준다면 이 정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건 그죠? 쉽죠. 네, 두 답을 개를 곱해보면 확인하기는 좀 되니까요. 어렵지 않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풀기 쉬운 문제는 P문제라고 하는데 이 P문제는 답을 확인하기도 쉬운 NP문제 안에 속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NP문제는 이 풀기 쉬운 문제가 아닌 것도 존재할 네. 거란 말이에요. 방금 네, 예시를 그렇죠. 본 대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게 이 난제 P 대 NP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P와 NP가 만약에 같다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뭐 꼬아놓은 컴퓨터 암호들을 결국엔 다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반대로 P와 NP가 같지 않다. 우리가 본 대로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면 네. 뭐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문제로만 계속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 증명하기 어려운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과 그 만들어진 알리바이의 잘못된 점을 풀어나가서 뭐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것 이게 이제 이 수학 난제에 빗대어져 있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약간 수학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약간 졸려오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문제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풀기는 진짜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만을 모아서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세계 7대 수학 난제라고 따로 부릅니다. 네. 네, 미국의 이 클레이 수학연구소가 2000년에 당시까지 풀리진 않았지만 수학계에서 아주 중요한 미해결 문제 7개를 선정한 건데요. 2000년에 발표했다고 해서 밀레니엄 문제라고도 부릅니다. 이 7대 수학 난제에는요. 앞서 방금 이야기했던 P 대 NP 문제를 포함해서 뭐 리만 가설, 양 밀스 이론과 질량 간극 가설, 뭐 푸엔카레 추측, 호지 측측 이렇게 한 7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난제 이름만 저렇게 봐도 어렵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클레이 수학연구소에서는 이 7대 수학 난제가 어려운 만큼 답을 만약에 학술지에 게재하고 2년 동안 검증 과정을 거쳐서 증명한 사실이 맞다 이렇게 네.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문제를 푼 수학자한테 상금 11억 원의 어떤 상금을 수여하겠다고 발표를 같이 했었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 상금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럼 세계에서 아직 이 문제를 푼 사람이 없다는 건가요? 또 그거는 아닌 게 딱 한 문제인 푸엔카레 추측은 푼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네. 증명이 돼서 난제가 하나 풀려서 이제 사실은 세계 7대 수학 난제가 아니라 6대 수학 난제인데요. 네. 러시아 수학자 그레고리 페렐만이 2002년에 이 푸엔카레 추측을 증명해서 학술지에 발표했고요. 3년간의 검증을 거친 끝에 이 페럴만의 증명이 맞았다는 게 수학계에서 인정된 사실입니다. 네. 저 이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상금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안 받은 거였죠? 네, 맞습니다. 이 페럴만은 이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내가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전 세계의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다 해서 상금을 거절했다고 하고요. 네. 같은 이유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필즈상 수상도 같은 이유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필즈상이면 정말 큰 상이잖아요. 네. 이것까지 거절했다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7대 수학 난제 중에 한 문제는 풀렸고 네. 그럼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뭐 전 세계 수학자들이 자신의 어떤 일생의 목표를 이 난제를 푸는 것에 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여러 네. 사람들이 당연히 난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4년에 한 번씩 세계 수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수학 난제를 논의하는 학술 대회가 있습니다. 네. 바로 세계 수학자 대회인데요. 네. 1897년부터 시작했던 이 수학자 대회 일종의 수학계 월드컵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수학계 노벨상이죠. 이 필즈상 수상도 이 대회 중에 이루어지는데요. 이 지난 대회인 2012년 세계 수학자 대회는 한국에서 열렸고요. 네. 올해는 브라질 리우에서 8월 1일부터 9일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올해는 또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면서도 네. 사실 또 한편으로는 수학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수학자 그들만의 세상 좀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네, 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저희도 뉴스에서 많이 하지만 수학이 사실은 그렇게 이제 일상생활하고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실제로 1994년에 열렸던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페르마의 마지막 문제라는 것을 같이 풀어봤는데 이때 타원 곡선 이론이라는 게 새로 등장했습니다. 네. 이 이론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카드를 쓰고 있을 때 암호화에 활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영화 뷰티풀 마인드 유명한데 네. 알고 러셀 계시죠? 크로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수학자가 주인공이잖아요. 이 영화 속 주인공이 풀고자 했던 수학 난제가 바로 아까 7대에 포함되어 있는 리만 가설입니다. 이 리만 가설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난제이지만 이 원리가 현재 인터넷 상거래 암호 체계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이 리만 가설 자체는 수학자 리만이 증명한 내용을 종이가 모두 불타버리면서 현재로 남은 건데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인 존 내시라는 수학자가 네. 풀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해서 아직도 난제로 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참 고등교육을 마친 저에게는 수학이 관련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활에 관련이 깊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작품 뮤지컬 용의자 X의 헌신에 대한 별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지컬 용의자 X의 헌신 별 4개입니다. 추리는 물론 감동도 완벽하게 풀어낸 것은 물론이고요. 수학의 매력이 굉장히 가사에 잘 녹아져 있어서 네, 작품을 보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소설, 영화, 연극에 이어서 뮤지컬로 탄생한 용의자 X의 헌신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수학의 매력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